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5월 3일 시행한 유체역학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그림과 같은 요 삼각형 모양의 평판이 수직으로 이렇게 유체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압력에 의한 요 힘의 요 작용점은 요 자유 표면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힘의 작용점 있죠? 요거 우리가 YP로 표기하는데요. 요 놈은 2차 모멘트 있죠? 이걸 IC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면적의 도심을 Y바로 표기해요. 여기에다가 단면적 플러스 면적의 도심 Y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 단면 2차 모멘트 있죠? 요 놈은 1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게 폭이죠. 폭에다가 요 길이에 삼승한 것이 단면 2차 모멘트인데 여기선 문제에서 지금 주어져 있어요. 그냥 36분의 BH 3승이라고 주어져 있죠. 여러분 굳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의 도심 Y바는 요거는 3분의 1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돼요. 3분의 1H. 자, 단면적 A는 어떻게 돼요? 요거의 단면적은. 자, 요 전체 단면적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 전체 단면적은 B 곱하기 H가 되는 거죠. BH가 요 전체의 단면적이죠. 요 단면적은 2분의 1이죠. 결국 2로 나눠주면 되겠죠. 2분의 1 BH예요. 요게 바로 A 단면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힘의 작용점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의 작용점 YP는 단면 2차 모멘트가 36분의 BH의 3승이죠. 요 놈을 면적의 도심 Y바가 3분의 1H죠. 그 다음에 단면적은 2분의 1 BH죠. 플러스 면적의 도심 Y바가 3분의 1H죠. 해서 여러분이 요걸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H가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자, 21번 같은 문제, 여러분이 이거 다 암기해서 푸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문제하고 답을 암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이걸 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이런 문제를 푼다는 건 좀 시간에 좀 허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힘의 작용점인 이 압력 중심 YP라는 것은 단면의 2차 모멘트를 면적의 도심으로 나눠주고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면적의 도심을 더해주는 건데 면적의 도심은 Y바로 표기했는데 이거 3분의 1 H고요. 면적은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BH가 전체 면적이고 절반이니까 2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1에다가 폭 곱하기 길이의 3승인데 BH3에 나누기 3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음 22번 나가죠.
자, 22번은 이 압력의 변화가 없을 경우 0도씨의 그 이상기체는 약 몇 도가 되면 부피가 2배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즉 압력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P가 일정하다는 것은 압력이. 그러면 온도하고 부피의 관계는 샤를의 법칙이죠. 이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한 이 부피는 절대 압력, 절대 온도의 반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죠. V2는 T2분의 V2죠. 자, 문제는 뭐예요? 이 압력 변화가 없을 때 요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배니까 이 V1이 되냐 이거죠. 몇 도일 경우에.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0도니까 절대온도 273분의 0이죠. 이때 V1은 나중온도 273에다가 몇 도를 갖다 더해야 돼야 이게 2V1이 되냐 이 얘기죠. 보시면 이게 같아지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여기가 2가 있으니까 273의 2배죠. 그러니까 T는 여기서 계산 하나 많아. 273도씨예요. 그래서 정답은 그대로 273도인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교재가 같이 물론 뭐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죠. 차라리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23번 나가죠. 서로 다른 재질로 만든 평판을 갖다가 해놨는데 이쪽 한쪽 온도하고 B라는 쪽의 온도를 갖다가 쟀는데 어느 쪽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냐 이 얘기죠. 이러면 온도차가 큰 것이 단열재로 좋은 거죠. 온도차가 큰 것이. 자, 여기는 온도차가 얼마예요? 20도 차이죠. 30-10이니까. 여기는 10-10이니까 요것도 20도씨 차이네요. 여기는 10도씨 차이죠. 여기는 30도 차이네요. 그럼 리얼이 온도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단열재로서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거죠. 다음 24번 나가죠. 자, 24번은 물이 80kg/s. 자, kg/s는 요 우리 무슨 유량이에요? 이게 뭐예요? 질량이죠. 이게 요 우리 질량 유량 m바죠. 그래서 질량 유량은 단면적에다가 유속에다가 밀도 곱하는 거죠. 여기서 물어본 건 U 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속은 질량 유량을 단면적 밀도로 나눠준 거죠. 이 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속은 질량 유량을 단면적에다가 나눠주고 밀도로 나눠준 거죠. 자, 질량 유량 얼마예요? 80kg/s. 자, 단면적은 원형배가니까 4분의 파이 D. D가 지금 40cm예요. 이거 미터로 하면 0.4m죠. 그래서 0.4m의 제곱. 자, 밀도값 물이죠. 물이니까 1000. 이게 kg/m의 3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속 계산하면 0.64 m/s죠. 이런 건 필히 여러분이 맞아야 돼요. 이런 거 22번 같은 거, 그 다음에 23번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5번 나가죠. 자, 25번은 동력의 차원을 옳게 표시한 거. 자, 우리 동력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와트죠, 와트. 아니면 킬로와트. 그래서 우리가 W를 쓰죠, 와트, 기호를. 자, 이 와트는 같은 단위가요. 다른 단위로 하면 줄 퍼 세크하고 같은 거예요, 와트라는 것은. 그럼 줄은 뭐라고 그랬어요? 뉴턴 미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와트라는 것은 뉴턴 미터 퍼 세크예요. 자, 그러면 뉴턴이라는 것도 뭐예요? 1kg의 질량에다가 1m per sec의 자승의 가속도를 가하는 힘이죠. 이놈 질량. 요 가속도는 A로 표기하죠. 그래서 요걸 달리 표기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미터의 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펼쳐 놓으면 킬로그램 미터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요 세크의 제곱하고 세크 곱하니까 세크의 3승이 되는 거죠. 자, 질량은 우리가 차원을 표기할 때 질량은 M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길이, 랭스죠. L로 표기하죠. 시간은 타임이죠. T로 표기하죠. 그래서 이 질량은 우리가 mass예요. MASS. 이게 질량이고, 그 다음에 그 길이는 랭스죠. 그래서 L로 표기하고요. 시간은 타임이니까 T로 표기하는 거죠. 자, 요거 질량이죠. M. 미터, 길이죠. L의 제곱. 마이너스 퍼, S, 시간이죠. T의 3승이죠. 퍼를 없애려면 ML의 제곱에 T의 이게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ML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3승. 바로 요 1번이 옳게 표시한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5번 같은 것도 당연히 이런 건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음 26번. 26번도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죠, 여러분이. 자, 계기압력이 50파스칼, 진공압력이 30kPa일 경우에 이 용기 속에 있는 압력보다 얼마나 높으냐 이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자, 여기가 중심선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가 0이라는 거죠, 0. 자, 플러스 50이니까 여기가 50kPa이에요. 계기압력이죠. 자, 파이프 속의 압력은 마이너스 진공압력이니까 마이너스 30kPa이라는 거죠. 자, 그럼 50kPa는 마이너스 30kPa보다 얼마나 압력이 더 높냐 그 얘기죠. 이 차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5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0이니까 결국 80kPa의 차이가 나는 거죠. 진공압력하고 요 계기압력하고. 그래서 이건 맞는 답은 요 80kPa. 이건 국민학생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26번 같은 문제도 필히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죠. 다음에 27번 나가죠. 자, 그림에서 두 피스톤의 지름이 하나는 30cm고 다른 하나는 5cm예요. 자, 그러면 요 큰 피스톤이 얼마 내려간 거예요? 1cm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 작은 피스톤은 위로 얼마가 몇 cm 정도 위로 올라가느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피스톤이 1cm 내려간 부피를 우리가 V1이라고 하고요. 몇 cm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피스톤이 올라감으로써 생기는 그 부피, 요 놈은 서로 같죠.
높이는 틀리지만 요놈이 내려간 부피는 이쪽이 늘어난 부피하고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1cm 내려갔을 때 그 부피는 4분의 파이 D1 요 30cm니까 그대로 30 대입하면 되겠죠. 30cm의 제곱. 높이는 1cm죠. 1cm가 내려간 거죠. 요게 바로 V1이 되는 거죠. 그럼 V2는 4분의 파이 5cm의 제곱에다가 높이는 몇 cm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이걸 H2로 한 거죠. 이게 V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미지수 하나 H2니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4분의 파이는 서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5의 제곱분의 30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 H2는, 요놈은 36cm가 올라간다는 것. 얘가 1cm 내려오면 이 작은 피스톤은 36cm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28번 문제. 요 전 시간에도 이거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시 공식에서 마찰 손실 수두는요, 지금 여기 그 직사각형 덕트관이죠. 그래서 원래 달시 공식에서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에다가 관경의 길이 곱하기 속도 수도 2지분의 u의 제곱이죠. 그런데 이런 그 직사각형 관에서 요 관경 D는요, 수력 반경 우리가 RH로 표기하죠. 요거의 4배라고 그랬어요. 직사각형일 때 직경은 4배의 RH 수력 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직사각형 관에서의 마찰 손실 수두는 손실 계수에다가 D값 4배의 RH 수력 반경분의 관의 길이에다가 속도 수도 2지분의 u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력 반경이라는 것은 지금 직사각형이죠. 요게 바로 물의 단면적이고 요 둘레가 물하고 접한 접수 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요게 A고요. 단면적. 그래서 RH는 요 물의 단면적을 요 접수 길이 요게 L이죠. L. L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가로 세로의 각각 가로가 A고 세로가 1.5A네요. 그럼 여러분 요거 계산할 수 있죠? 수력 반경은 자, 요 물의 요 단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1.5A 곱하기 A가 되죠, 요놈이. 그 다음에 요 전체 접수 길이는 1.5A가 2개죠. 그 다음에 A가 2개죠. 2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력 반경 계산하면은 요거 계산하면 0.3A가 나온 거예요. 수력 반경 RH. 그래서 단면적이 A 곱하기 B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요게 2개죠. 요 놈이 2개라는 거죠. 요쪽하고 이쪽이니까. 그래서 요 A는 그대로 A고요. 요 세로가 1.5A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3A가 수력 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수력 반경 0.3A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마찰 손실 계수에다가 A분의 배관 길이 L에다가 2.4G의 V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바로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직사각형 덕트의 수력 반경 요거 계산하는 건 아마 요 그림만 잘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이 사각형 관에 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단면적을 물하고 접한 요 둘레 길이로 나눠준 것이 수력 반경이라는 거죠. 다음 29번 나가죠. 자, 29번도 반드시 맞아야 할 문제죠. 뭐예요? 축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자,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Q, 전량적 나누기 100이 나누기 효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동력, 그 다음에 축동력, 모터 동력, 자, 수동력은요, 비중량, 토출량, 전량적 나누기 킬로와트면 100로 나눠주면 되죠. 자, 축동력 킬로와트는요, 비중량, 토출량, 전량적 요놈을 100이 수동력에다가 수동력을 효율로 나눠준 거, 그게 축동력. 모터 동력은 비중량, 토출량, 전량적 100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준 거. 이게 뭐예요? 축동력이죠. 축동력에다 요 전달계수 또는 여유율 곱해주면 그게 모터 동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동력 요거 계산하라는 거죠. 자, 물이니까 비중량 1000kg 포스퍼 미터의 3승. 자, 토출량은 1세제곱퍼세크죠. 전량정은 6m라고 주어져 있죠. 양정값. 효율은 65%니까 0.65. 그대로 비중량 1000, 토출량 1세제곱퍼세크, 전량정 6m, 킬로와트니까 102, 효율 65%니까 0.65로 나눠주면 90.50이 요놈이 바로 축동력 값이죠. 그래서 29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0번은 뭐예요? 자, 30번은 요 물체의 비중을 물어본 거예요. 자, 이 비중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의 비중량 값을 뭘로?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죠. 또는 어떤 물질의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가속도가 2m/s의 제곱일 경우에 무게가 8kN이죠. 부피가 얼마예요? 5세제곱이죠. 자, 비중량은요, 무게를 갖다가 부피로 나눠준 거죠. 5세제곱으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이게 1.6 나와요. 1.6 kNm/m의 3승이 되는 거죠. 중력가 속도가 2일 때. 근데 지구의 중력가 속도는 우리가 9.8이죠. 9.8일 때 비중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죠. 중력가 속도가 9.8m/s의 제곱일 때 요 비중량은 얼마가 되겠느냐? x값은 대각선을 곱한 게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 x는 9.8 곱하기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다시 말해서 비중량 값이죠. 중력가 속도가 9.8일 때. 그래서 중력가 속도가 9.8일 때 요거 계산하면은요, 요 x 값이 7.84 나오는 거죠.
kN per m의 3승. 중력과 속도가 9.8일 때 비중량 값이 7.84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비중값 계산하죠. 자, 이 물질의 비중량은 7.84 kN per m의 3승. 요걸 물의 비중량, 물 비중량은 kN으로 하면 9.8 kN per m의 3승이죠. 자, 보시면 요게 kN per m의 3승이고 분모도 kN per m의 3승이니까 이거 단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은 단위가 없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0.8이 나오죠. 그래서 비중은 0.8인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은 어떤 물질의 비중량을 물의 비중량으로 나눠준 거, 아니면 어떤 물질의 그 밀도를 물의 밀도로 나눠준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쉽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체역학은 여러분이 모르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동영상을 여러 번 여러분이 듣다 보면은 저절로 또 쉽게 풀이가 돼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